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이제 콜라겐인데요. 아마도 병원에서 콜라겐 치료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 콜라겐이냐? 이제 힘줄을 이루는 성분을 보면 우리 몸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물이 약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물을 제외한 부분들을 보면 타입 1 콜라겐이 80%가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줄을 보면 기타 주요 성분들을 제외한 콜라겐들을 보면 그 콜라겐도 이제 다 유형별로 28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 중에서 타입 1 콜라겐이 약 95%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치료제로서 예전부터 이제 연구를 해왔고, 이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생체 적합성과 생분해성 그리고 낮은 면역 원성.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콜라겐이 잘 들어와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되거나 새로운 자가 조직이 돼야 되고,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안 일으켜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직공학 기술로 개발이 되면서 최신에는 치료제로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이제 먹는 콜라겐도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료도 있고요, 영양제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에서도 콜라겐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 들어온 콜라겐, 구강을 통해서 들어온 콜라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뭘 먹으면 체내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뭔가 입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소화기계와 내장기관을 통해서 쭉 거쳐서 대변과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가 흡수를 하는데요. 콜라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잘게 쪼개져서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로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사가 활발한 것부터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장기부터 우선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먹었을 때 콜라겐을 실제로 이제 영양제나 이런 걸로 섭취를 했을 때 피부가 좋아지더라, 아니면 이제 힘줄이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이제 임상적인 개선만 보여줄 뿐이고, 아직까지는 과학적 증거로는 먹는 콜라겐이 손상된 회전근개 힘줄에 직접적으로 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라겐을 필요한 곳에 위치하도록 이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주사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놓느냐, 또 어디에 놓느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피부가 좀 안 좋다 그래서 피부 어디다 딱 놓으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콜라겐이 다 퍼져서 좋아지면 참 좋겠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릎 연골 결손 같은 데서도 콜라겐 주사를 하게 되면 관절 안에 저 콜라겐을 쫙 뿌렸을 때 안 좋은 연골에만 콜라겐이 가서 딱 붙어서 연골이 재생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직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콜라겐 주사제 치료제 자체가 무릎에 실제로 좋은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이런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회전근개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파열이 있고 없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아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내가 이제 완전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 아니면 그냥 병증만 있는지 주변에 염증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콜라겐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MRI도 마찬가지고 모식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만히 누워서 찍은 그런 검사들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근육이라는 거는 계속 수축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목을 으쓱으쓱 하는 것도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힘줄이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가 잘 낫지 않는 이유는 이제 뼈에 붙어 있어야 될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은 자꾸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근육이 밀어 당기기 때문에 잘 알아서 탁 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콜라겐을 넣으면 실제로도 약간 콜라겐이 관절 안쪽이나 아니면 이제 견봉 아래쪽의 공간으로 쑥 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은 이제 부분적인 치료가 조금 더 낫다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부분적 파열도 안쪽이 찢어졌느냐, 바깥쪽이 찢어졌느냐, 또 중간 부위가 찢어졌느냐, 이런 분류가 있는데, 부분 파열 중에서 중간 부위가 찢어진 부위가 콜라겐 치료가 조금 더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웰에서 시행된 이제 케이스인데요. 65세 여자분이셨고, 요 부분의 바깥쪽과 안쪽은 그래도 좀 막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 파열이었고, 여기에 이제 콜라겐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이건 이제 3개월 후에 본 초음파인데요. 잘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54세 남성분도 요 이제 검게 보이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분 파열이 있는 부위고, 이분도 이렇게 주사 바늘을 통해서 콜라겐을 주입을 하고 몇 개월 후에 비교적 잘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겐 주사가 이렇게 백발백중 다 10점 만점이 10점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열 크기라든지 형태별로 결과에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콜라겐 주사 자체가 어쨌든 이제 고체에 뭔가를 주사기를 통해서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주사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cc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1.5%나 3%의 콜라겐인데 1cc면 0.03cc, 0.015cc의 굉장히 이제 소량의 콜라겐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함량이 높아질수록 가격도 비싸고 또 실제로 아프기도 되게 아픕니다. 이게 그냥 물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콜라겐 주사에 대한 어떤 이제 용량이라든지 횟수 이런 이제 표준 치료 지침이 아직까지는 어떤 장기적인 임상 결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콜라겐 주사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